조금 뒤로 이렇게 기대고 싶고 옆으로 눕고 싶고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닥터림 한의사 신수림입니다. 곧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죠? 모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다이어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감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실 다이어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추석에는 먹을 것도 참 많죠. 특히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명절 음식들을 가족, 친척들과 웃고 떠들면서 한참 먹다 보면 방심한 사이에 얼굴이 땡그레져서 저 밝고 큰 달이 내 얼굴인지 달인지 헷갈릴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추석 때 알아두면 좋을 다이어트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전에 야채를 먼저 드세요. 이 방법을 가장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은밀한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보통 명절 음식 중에서는 조리되지 않은 생채소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볼 때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내 체질에 맞는 생채소들을 조금 따로 사보세요. 당근이나 샐러리, 오이, 배추 이런 채소들은 따로 조리하지 않아도 잘 손질해서 씻고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해둔 채소들을 잘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식사 시간이 되기 직전에 미리 야채를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먹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시면 방에서 몰래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왜 갑자기 야채를 먹냐고 물어보면 배가 좀 고파서 미리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라고 핑계 대기도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도 미리 생겨서 과식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흡수가 덜 되게 막는 효과도 있답니다. 만약에 생채소를 정 준비하기가 힘드시면 식사를 하실 때 나물이나 반찬에 있는 채소들을 먼저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물을 하실 땐 살짝만 데쳐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으로 무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익힌 채소보다는 생채소가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속 재료를 쏙쏙 뽑아 드세요. 명절 음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저희 집에서는 명절에 갈비찜이나 해산물이 들어간 탕국을 꼭 먹는데요. 갈비찜이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이나 양념보다는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쏙쏙 골라 드셔보세요. 물론 이미 갈비찜에는 기름도 많지만 달달한 맛을 내는 양념들이 꼭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양념보다는 고기 위주로 국에 있는 문어나 무, 조개 등을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동태전이나 육전, 게맛살전 이런 걸 드시면서 내가 단백질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을 부칠 때에는 부침가루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침가루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비롯해서 간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이 다이어트를 위협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답니다. 전을 만들 때에는 전의 옷, 그러니까 전의 껍데기가 얇을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밀가루나 감자를 직접 갈아서 섞어서 넣어주면 더 좋고요. 또 전분이 적은 아몬드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전의 껍데기가 잘 분리가 되면 속에 있는 것 위주로 드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너무 잘 부쳐진 전이라서 전혀 껍데기와 속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밥이나 떡같이 전분 음식을 드시는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밀가루가 잘 맞지 않는 금양체질이나 금음체질 분들은 메밀가루를 섞어서 전을 부치시는 게 더 좋아요. 세 번째, 디저트는 최대한 가볍게 드세요. 한과, 과일, 식혜 이런 디저트 음식들은 모두 당도가 높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석 때에만 먹는 송편이나 식혜,
한과를 먹지 않고 참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후식을 내가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아서 가볍게 먹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달달한 식혜나 수정과보다는 당도가 낮은 녹차나 커피, 허브티 등을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후식을 먹는 시간이 또다시 식사를 하는 시간처럼 거창해지지 않게, 과식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번째, 배가 부르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특히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나른함이 몰려올 시간이죠.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긴장이 더 풀려서인지 아니면 고향에 왔다는 그런 편안함 때문인지 나른함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때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뒤로 이렇게 기대고 싶고 옆으로 눕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한숨 자고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모두 겪기 전에 그냥 일어나세요. 이건 저도 참 힘든 일인데요. 그렇지만 명절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정말 치울 게 많잖아요. 일어나서 얼른 치우고 가벼운 산책을 하러 나가는 게 좋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는 건 어떠세요? 우리의 전통 놀이, 고스톱도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고스톱보다는 일어나서 윷을 던져서 그 정해진 자리에만 윷이 들어가야 점수가 인정되는 그런 변형 윷놀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정말 클래식하지만 언제나 정말 빵빵 터지는 몸으로 말해요라든지 이런 놀이들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보는 어색한 친척들과도 굉장히 친해질 수 있고 1년치 웃음도 다 웃으실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음주를 한다면 황금 비율로 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한 잔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답니다. 이건 특히 저희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시크릿이기도 한데요. 바로 1대2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소주와 맥주를 섞는 그런 소맥 비율이 아니에요. 바로 술과 물의 황금 비율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술을 드실 때 꼭 물 한 병을 옆에 두고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주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한 잔 마시고 내려두고 나서 꼭 그만큼의 물을 2잔 연거푸 드시는 거예요. 물배 채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물배만 채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매번 술을 드실 때마다 이 황금 비율만 잘 지켜서 드셔주시면 알코올을 희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로 알코올 분해를 도와줘서 간의 알코올 대사로 인해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탈수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 음주를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술을 마실 때마다 물을 드셔주시면 체온 조절을 도와서 음주 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숙취가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술을 마신 다음날 과식을 하지 않게 예방한 효과도 있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